그날 내 안에서 무언가가 작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오래된 펜을 쥔 손이 한순간 힘을 잃었고 나는 멍하니 책상 위를 내려다보았다. 원고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잉크가 번져 있었다. 그 잉크 얼룩을 바라보며 내 안에 오래된 벽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라디오는 작은 클래식 채널을 틀어놓았지만 그저 공허한 공기 속에서 덜컥거리는 시계 소리와 섞여 사라질 뿐이었다. 오늘은 좀 쉬어야 하나? 내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펜을 내려놓았다. 손목이 둔탁하게 저려왔다. 나도 이젠 예전 같지 않다. 펜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손목을 주물렀다. 뜨거운 차를 마시려다. 문득 오래전 아내와 싸우던 장면이 떠올랐다. 내 목소리가 높아지던 그 밤들, 화를 참지 못해 물건을 집어 던지던 기억. 그땐 내가 소리치는 쪽이었지. 가슴이 묘하게 죄책감으로 쿡 찔렸다. 끓고 있던 주전자가 작게 칙 소리를 내며 김을 뿜었다. 라디오를 조금 더 크게 틀려고 손을 뻗던 그 순간 얇은 벽 너머에서 거친 목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어디 나갔다 온 거야. 또 변명하려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순간 나는 손을 멈추었다. 잔뜩 찌그러진 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왔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니 여성의 낮고 떨리는 음성이 이어졌다. 아니에요. 장 보러 나갔어요. 정말이에요. 말 대꾸하지 마.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나는 라디오 볼륨을 더 키워보려다. 다시 껐다. 귀마개라도 찾아야 하나 하다가 멈췄다. 그 여자의 음성이 너무 떨리고 있었으니까 차를 들이켜려던 손이 다시 멈췄다. 나는 벽 쪽을 바라보았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낌이 내 마음을 묘하게 불편하게 만들었다. 남의 집 일에 관여하지 말자. 늘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그 말이 쉽게 먹히지 않았다. 라디오를 다시 틀려다 손을 떼고는 주전자 옆에 놓인 찻잔을 들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걸 멍하니 바라보았다. 벽 너머의 작은 울음소리가 나를 붙잡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고성은 어느새 잦아들고 벽 너머가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더 불편했다. 마치 폭풍이 지난 자리처럼 그 고요가 내 마음을 눌렀다. 나는 다시 펜을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펜을 움켜쥐지 못했다. 눈앞의 글자가 뿌옇게 번졌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가족 사진이 시야에 들어왔다. 오래전 아내와 함께 웃고 있는 내 모습이었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 쉽게 소리를 질렀던 걸까? 주전자가 다시 끓기 시작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심스레 베란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었다. 밖은 어두웠다. 복도 끝에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 깜박이고 있었다. 그 아래엔 아무도 없었다. 손목을 다시 문질렀다. 요즘 따라 자주 저려오는 손목 통증이 신경 쓰였다. 나이 들어서 그래. 기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았다.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어 올렸다. 손가락이 뜨거운 잔을 감싸쥐었지만 열기가 마음속까지 닿지 않았다. 얇은 벽 저편에 있는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웃이지만 그 울음소리는 내 과거와 겹쳤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라디오를 켜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할까? 라디오를 틀면 이 조용함이 다시 사라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무언가를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공기는 서늘해졌다. 형광등이 깜박이며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목을 주무르다 말고 벽을 오래 바라보았다. 손목을 문지르며 멍하니 벽을 바라본다.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기운이 감돈다. 다음 날 아침, 기석은 우편함을 확인하려 복도로 나갔다. 늦은 봄 햇살이 복도를 스치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계단 난간에 얹힌 먼지가 반짝였고 바닥엔 전날 비에 젖은 신문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복도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어제 벽 너머에서 들리던 그 흐느낌이 다시 귀를 때리는 듯 떠올랐다. 괜히 신경 쓰지 말자.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옆집 문 쪽으로 향했다. 나무로 된 우편함을 열며 그는 문득 밤새 잠들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손목 통증보다도 귀에 맴도는 여자의 낮은 울음소리가 더 마음을 무겁게 했다. 우편함에서 광고지 몇 장과 오래된 신문을 꺼내던 그때 옆집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검은 마스크를 쓴 여자가 조심스레 나왔다. 기석은 순간적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가가 부은 듯 붉었다. 여자는 눈치를 보듯 고개를 숙였고 기석은 그제야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여자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기석은 우편물을 접어 쥔 채 머뭇거렸다. 하지만 결국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많이 아프시진 않으세요? 여자는 순간 몸을 굳혔다. 눈동자가 작게 흔들리더니 곧 마스크 안쪽으로 시선을 떨궜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리는 게 보였다. 네, 괜찮습니다. 작은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울음을 참고 있는 듯 떨렸다. 기석은 더 말을 이어야 할지 망설였다. 어제 밤 들리던 흐느낌이 그의 마음을 계속 붙잡았다. 그는 살짝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가를 주에 깊게 바라보았다. 마스크 아래 가려져 있지만 붓기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은 듯했다. 어제 많이 시끄러웠죠? 죄송합니다. 여자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기석은 천천히 대답했다.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자는 그의 말을 듣고 순간 눈길을 들었다. 빛을 받은 눈가가 잠시 흔들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작게 속삭이듯 다시 말하고 몸을 돌렸다. 기석은 그녀가 현관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대 울리자 기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손가락이 우편물을 쥔 채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집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복도의 공기가 다시 차갑게 식어갔다. 기석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종이로 된 전단지가 그의 손에서 구겨졌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하면 되는 걸까? 복도 끝에서 형광등이 깜박였다. 기석은 천천히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짧은 순간에도 방금 마주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기석은 그녀의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본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가볍게 떨린다. 그는 문을 나서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렇게 하면 은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거라는 생각에 다시 앉았다. 희미한 불빛에 비친 얼굴은 어쩐지 더 늙어 보였다. 깊은 주름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펜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글이 잘 써지지 않았다.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복도에서 울먹이던 은하의 눈빛이 문득 떠올랐다. 그날 그녀가 마스크 너머로 보였던 눈동자, 그리고 작게 떨리던 목소리.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차를 다시 틀까 하다가 그는 주전자 스위치를 올리지 않았다.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벽 너머는 오늘따라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그때였다. 문을 두드리는 작은 소리가 났다. 기석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비에 젖은 머리칼과 우산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서운하였다. 그녀는 잠시 주춤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잠깐 차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기석은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깊이 배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은하는 젖은 우산을 조심스럽게 세워두고 거실로 들어왔다. 기석은 부엌으로 가서 수건을 가져왔다. 머리 닦으세요.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받아들며 젖은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마스크를 벗자 왼쪽 뺨이 아직 조금 부어 있는 게 보였다. 기석은 그것을 못 본 척하며 부엌으로 돌아가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작은 거실은 조용했고 빗소리만 창문을 타고 흘러들었다. 은하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책장에 꽂힌 오래된 책들과 탁자 위의 원고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책이 정말 많네요. 다 기석 씨가 읽으신 거예요. 예전 직업이 편집장이었거든요. 지금은 대필 작가로 일해요. 사람들 이야기를 글로 정리하는 일이죠. 은하는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다. 멋지네요. 저는 글 쓰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제 이야기는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서. 기석은 따뜻한 찻잔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언젠가 하고 싶으면 들려주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일이니까요. 그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 가까이 스며들자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한 미소를 지었다. 여기 있으면 오랜만에 숨 쉬는 기분이에요? 기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찻잔을 들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럼 자주 오세요. 여긴 늘 똑같을 테니까. 은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잠시 웃었다. 그러나 웃음 뒤에 묻어나는 슬픔은 감출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창밖의 빗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차를 반쯤 비우던 은하는 조심스레 입술을 달싹였다. 가끔 이렇게 와도 될까요? 기석은 찻잔을 따르던 손을 멈추었다.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찻잔으로 돌렸다. 빗소리가 그 순간 더 작게 들렸다. 창밖 빗소리가 잦아드는 순간 은하가 조용히 묻는다. 가끔 이렇게 와도 될까요? 기석은 대답하지 못한 채 차를 따르는 손을 멈춘다. 늦은 오후, 기석은 혼자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뚝배기에서 보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문득 속으로 중얼거렸다. 둘이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 수저통 옆에 놓인 빈 그릇 하나가 눈에 들어오자 그 생각이 더 깊어졌다. 주방 창문 너머로 낮은 햇살이 기울고 있었고 작은 부엌엔 된장 냄새와 김치찌개의 매콤한 향이 섞여 돌았다. 기석은 냄비를 젓던 손을 멈추고 어제 은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가끔 이렇게 와도 될까요? 그 조심스러운 눈빛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다. 마치 그 생각을 읽은 듯 초인종이 울렸다. 기석은 부드럽게 웃으며 문을 열었다.
은하가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혹시 방해되진 않죠? 아니에요.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들어오세요. 은하는 장바구니를 들어 보였다. 김치찌개엔 부추가 들어가면 맛있다길래 조금 사왔어요. 기석은 웃으며 그녀의 손에서 장바구니를 받았다. 부추요? 저도 몰랐네요. 덕분에 오늘은 특별한 김치찌개가 되겠네요. 은하는 소매를 걷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괜찮아요. 하지만 같이 하면 더 좋겠네요. 작은 부엌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은하는 부추를 씻으며 작게 말했다. 이렇게 부엌에서 누군가와 같이 서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기석은 그녀의 손놀림을 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런 순간이 소중하죠. 저는 혼자 끓이는 데만 익숙해져서 사실 조금 서툴렀어요. 부추를 썰고 김치찌개가 완성되자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따끈한 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소박한 반찬들이 차려졌다. 식탁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은하는 숟가락을 들며 살짝 미소 지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천천히 밥 먹는 게. 기석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혼자 먹으면 늘 대충 먹게 되거든요. 식사가 중반쯤 이어질 때 은하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 있으면 제가 저인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기석은 순간 멈췄다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하의 얼굴에는 묘한 안도감이 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자주 오세요. 여긴 늘 똑같으니까. 은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작게 웃었다. 하지만 웃음 속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기석은 조용히 그녀의 접시에 계란말이를 하나 더 놓아주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은하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다. 낡은 도자기, 화분 속에 심어진 작은 다육이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다음엔 이 화분에 물 주러 올게요. 식사를 마친 후 은하가 기석의 식탁 위 작은 화분을 바라보며 다음엔 이 화분에 물 주러 올게요. 라고 속삭인다. 비 내리는 목요일 밤, 기석은 라디오를 켜지 않은 채 벽 너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따라 유난히 빗소리가 커서 다른 소리는 잘 들리지 않을 줄 알았지만 그 익숙한 고성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또 거짓말할 거지.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기석은 의자에 앉은 채 손가락을 꽉 쥐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트에 다녀왔어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나 남자는 끊임없이 몰아붙였다. 거짓말하지 마. 요즘 수상하다니까. 누구 만나고 온 거 아니야. 기석의 가슴이 서서히 답답해졌다. 어제 식탁에서 보였던 그녀의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 부드럽던 얼굴이 지금은 두려움에 굳어 있을 생각을 하니 주먹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는 문을 나서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렇게 하면 은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거라는 생각에 다시 앉았다.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벽 너머에서 들리던 소리가 잦아들었다. 빗소리만 남은 조용한 밤이었다. 기석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밤 11시가 가까워질 즈음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기석은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다. 은하가 서 있었다.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오른쪽 입가가 살짝 부어 있었고 그녀의 눈가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들어오세요. 기석이 말했다.
은하는 고개를 작게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왔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손등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은 술 마시고 잠들었어요. 저에게 다 쏟아내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요. 그런 날은? 저는 늘 구석에서 울기만 해요. 기석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가 다시 작게 들리기 시작했다. 은하는 고개를 들어 기석을 바라보았다. 오늘 잠깐 기대도 될까요? 기석은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은하는 조심스레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녀의 천이 느껴졌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빗소리만 들렸다. 은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봐주니까 사는 것 같아요. 기석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눈을 감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된 어깨가 조금씩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은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기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창밖 빗소리가 한층 더 잦아드는 듯했다. 은하가 고개를 들어 작게 웃었지만 눈가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창밖 빗소리가 멎은 순간 기석의 손끝이 아주 작게 떨렸다. 가을 오후 기석은 은솔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뚝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렸다. 그는 느린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다. 오늘따라 마음이 조금 묘하게 설레었다. 어머니가 있는 병실 문 앞에 서서 기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얇은 담요를 덮고 있었고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녀는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방문객이 왔다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 보였다. 기석은 의자에 앉아 과일을 조심스럽게 깎아 작은 접시에 담아들였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사과가 달더라고요. 어머니는 천천히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눈은 여전히 창밖을 향했지만 미묘한 미소가 입가에 맴돌았다. 그가 어머니 옆에 앉아 있는 동안 복도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기석은 문틈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 걸음걸이와 어깨선이 낯익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은하 씨,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서운하였다. 짙은 가을 햇살 속에서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놀란 눈빛이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기석 씨, 여기 계셨군요. 여기서 일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2달 전부터 일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마주 서 있었다.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갔다. 기석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근무 끝나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오후 3시에 끝나요. 로비에서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곁에서 1시간 정도 더 시간을 보내고 기석은 로비로 내려왔다. 은하는 이미 유니폼을 벗고 사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단정하고 건강해 보였다.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해요. 그녀가 먼저 제안했다. 두 사람은 은솔 요양원 근처의 작은 다운다방에 들어섰다. 낡은 벽시계가 똑딱거렸고 따뜻한 커피 향이 공기를 채웠다. 창가 자리에 앉은 은하는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남편과 결국 이혼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여기로 왔어요. 기석은 그녀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기석은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문을 두드릴게요. 은하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번엔 제가 당당하게 문을 열어드릴게요. 창밖의 햇살이 테이블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은하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손가락으로 찻잔 표면을 문질렀다. 마치 작은 화분에 물을 주듯 조심스럽게. 햇살이 테이블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은하가 조용히 화분에 물을 주듯 손가락으로 찻잔을 문지른다. 기석은 그 손끝이 닿은 자리에서 작은 물결이 번지듯 따뜻함이 퍼지는 걸 느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의 작은 신호를 지나치기 쉽습니다. 손목이 자주 저려오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오르는 것, 혹은 잠들기 전에 이유 없이 느껴지는 피로감 같은 사소한 변화들은 오랫동안 묵인된 채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석과 은하의 이야기는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시선과 한 번의 다정한 손길이 때로는 약보다 더 큰 치유가 된다는 것도 이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기석은 오래도록 혼자 사는 법을 배웠고 은하는 오랜 세월 타인의 시선에 눌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지만 서로에게 건넨 따뜻한 차 한 잔, 작은 식사,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허락된 어깨 한쪽이 서로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고 지나가는 소소한 습관들이 사실은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큰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규칙적인 식사, 느긋하게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가족과 나누는 짧은 안부 전화, 이웃과의 인사 같은 사소한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은하가 기석의 집 식탁 위 작은 화분에 물을 주겠다고 말하던 장면은 단순한 행동 같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런 소소한 관리가 결국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려내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한마디, 따뜻한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은에게 기석의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는 한마디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이나 위로는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의 작은 관심,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에서 비롯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여있는 오래된 벽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관심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석과 은하가 처음엔 조심스럽게 눈인사만 나누다가 결국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처럼 말이죠.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작은 변화를 무심히 넘기지 않고 살펴보는 습관이 때로는 병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손목의 묵직한 통증, 가벼운 숨가쁨, 쉽게 느껴지는 피로, 자주 잊어버리는 이름, 하나조차도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보는 것이 스스로에게 주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녁에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거나 잠들기 전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몸의 상태를 느긋이 살펴보세요. 또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는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치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하루의 반복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차를 함께 나누고
작은 식물 하나에 물을 주는 소소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쌓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기석과 은하가 서로의 손을 잡고 다시 웃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서로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루하루 조용히 옆에 있어 주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늦게라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이런 소소한 위로와 따뜻함이 함께하길 마음 깊이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조용히 공감의 표시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따뜻한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특별한 글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마음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